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이미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사전 예고해드렸죠. 골드만삭스의 오펜하이머라는 애널리스트가 지난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C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더 이상 주식시장 추가 상승 기대를 버려라. 즉 사더라도 수익 기대하지 말고 웬만하면 기다려라. 그런 의미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개인이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개인 의견으로 받아줄 수는 없고요. 그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의 속성상 자신들 회사의 컨센서스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 얘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주장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근거들, 그 근거들을 살펴보고요. 우리도 시장에 대비해야죠. 조정이든 3월 시장이든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우리들의 관점을 만드는 방송 준비했습니다. 2019년 주식시장 추가 상승 기대를 버려라. 골드만삭스 오펜하이머의 CNBC 인터뷰 기사를 보겠습니다. CNBC 인터뷰 기사 금요일에 나온 제목은요. Don't expect significant stock market gains in 2019년. significant, 저 말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목할 만한 아주 높은, 제목은 이렇게 뽑았죠.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건 아니더라도 조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처럼 더 이상 상승하는 걸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기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를 다 해석하긴 그래서요. 지금 보시는 영어 내용 중에 약간 노란색으로 한 부분만 밑에 번역을 따로 해놨습니다. 보면 유럽 주식시장은 미국처럼 최근에 상승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fundamentally, 그러니까 경제 변수적으로 보면, 경제 자체적으로 보면 that said, we do think profit growth is going to be pretty weak this year. 즉 경제 현실을 보면 우리 골드만삭스는 기업 순이익 증가율이 2019년에 상당히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2019년에 2월 이후로 큰 상승이 없을 거라고 보는지 지금 첫 번째 근거를 든 게 기업 순이익 증가율이 2019년에 주식시장 상승하려면 기업의 순이익이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약해질 거라고 예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It's worth noting, 즉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무엇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냐면 We expect pretty weak profit growth across all major regions this year. That's where we get this idea of a sort of skinny at flat market. 즉 골드만삭스는 기업 순이익 하락이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Across all major regions.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전 지역에서 발생할 거라고 예상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 추가 상승 예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easonably narrow trading range. 그러니까 결국 아주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부분의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보면 왼쪽이 글로벌 GDP 성장률 예상치고요. 오른쪽이 S&P 500 기업의
향후 forward earnings expectation, 향후 수익 기대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왜 떨어지지가 아니라 이 둘 다 예상치인데 맨 위에 보면 거의 6월경까지만 해도 향후 2019년 예상치를 높게 봤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률 예상치가 낮아졌다는 거고요. 이게 왼쪽이 그러니까 그 글로벌 성장률이고, 당연히 성장률이 낮으니 오른쪽에 전체 성장률을 낮추는 시점부터 기업의 순이익률 예상치도 저렇게 많이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시장의 상승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계속 다음 기사도 살펴보겠습니다. the US, 가운데 그 색깔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Moderate over the first few weeks of 2019년. Market participants would have needed to make sure that they were already invested in equities to avoid. 자, 이런 얘기죠. 2019년 초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지면서 투자자들이 이미 그 수익 누락을 막기 위해 주식시장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지난번에 페드가 그랬잖아요. 1월 29일, 30일 FOMC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수준 자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미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즉, 그것 때문에 시장이 더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날려준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즉, 이미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지면서 이미 다 투자하고 있었고, 지난 6주 동안 충분히 수익 얻었어. 그런 의미죠.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밑에, 투자자들이 헤드슨 모스 이미 다 수익을 다 봤다고 이게 질문한다면, 자기한테 질문한다면, 오펜하이머 대답하기를 large, I think yes. 즉, 그래, 나는 이미 올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먹잘 것 없을 거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싶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Back to relatively modest profit growth, we would see reasonably small increase in price returns from here. 자, 앞서서 이야기했던 향후 기업 순이익의 미약한 성장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제부터는 큰 기대 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기대만, 투자 수익에 대한 아주 작은 기대만 하고 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먹잘 것 없을 거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은 his comments came an intensifying concern about broadening global economic slowdown. 그러니까 최근에 이 오펜하이머의 이런 이야기는 갑자기 어디서 뚱딴지처럼 뛰어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영국, 그 다음에 유로존, 이탈리아 이런 등의 성장률 예측치를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럽 전체가 이게 불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에 나온 거라 의미가 좀 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한 게 진짜로 맞는지 여러 가지 제가 정보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네요. 먼저 모건 스탠리에서 코어 리테일 세일즈를 예측한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이 센서스 뷰로, 그러니까 이미 지금까지 발표된 코어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이 파란색은 미국 정부가 그 매월 발표하는 것을 추정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이 뭐냐면 모건 스탠리 자체 그 소매 매출을 추적하는 장치가 알파 와이즈 트래커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앞달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치를 보면 이 0%, 그러니까 0%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다음 달부터는 기록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왜 겹쳤냐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앞서서 예측한 게 실제 발표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이 정도로 정확한 그 자기네 수치를 그 말하고 있는데, 향후 다음 달에는 바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예측치도 조만간 마이너스로 빠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코 리테일 세일즈는 에너지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매출이거든요. 이런 에너지 자동차를 빼면 실생활에 필요한 뭐 내구재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매 매출 부진은 결국 기업의 매출로 이어질 거고, 기업의 매출이 부진하면 당연히 순이익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삭소뱅크에서 예상한 건데요. 이 그림에서 아주 진한 색은 이게 일종의 설문조사입니다. 진한 색이 뭐냐면 은행이 일반 가계에 대출해주고자 하는 의지를 말하는 거고요. 위에 엷은 색의 차트는 실질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 소비 지출과 은행의 대출 의지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죠. 자,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성장이 있으려면 돈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돈은 신용화폐 시스템에서 가계부채잖아요. 가계부채는 은행에서 해주는데, 은행이 저렇게 대출해주는 심리가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해주고 싶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만간 Real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실질 소비 지출 자체도 바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출이 충분히 늘지 않으면 여러분 제 강의에서 숱하게 들으셨잖아요. 자산시장, 즉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게 신용화폐 시스템의 비밀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 저렇게 대출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미 말하고 있다면 향후 자산시장 상승이 기대하기 힘들고, 자산시장 상승이 기대하기 힘들다면 당연히 저 또한 기업 순이익으로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다시 이게 거꾸로 들어와서 주시장 상승 기대도 어려울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골드만삭스도 그런 예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어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위에 것은 다우지수 500, 그러니까 다우, S&P 500 및 이런 현재 6주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시장이 most important test,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뭐 말해도 이미 그 지수 200일선에 부딪혀서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왜 이렇게 기술적이 아니더라도 펀더멘털리 중요하게 돼 있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번 주죠.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13일인가요? 그래서 중국에서 문우신, 그 다음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죠. 그 두 분이 이끄는 3차 무역협상 실무협상진이 베이징에서 회담을 합니다. 근데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께서 트위터에서 최종 합의는 자신이 시진핑을 만나서 할 것이다. 그런데 최종 합의 시한이 2월 28일이잖아요. 3월 1일 자정까지인데요. 근데 그 이전에 갑자기 시진핑 만날 생각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날 생각 없다 그러면 자신이 직접 사인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못해서 바로 이게 25% 추가 관세 진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는 게 맞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장이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부터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혹자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27일 28일에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야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감안할 때 28일 협상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런 예상치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25% 관세가 올라오면 당연히 나스닥 주요 IT 업체들의 매출이 지금 현재도 이미 애플 같은 경우 중국을 핑계로 떨어지고 있는데 1분기에도 똑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시장 상승의 제한적인 재료가 될 것이고 밑에 사진은 Chinese Telecommunication, 그러니까 Huawei, JT 등의 통신 장비를 US Networks, 미국의 아예 이런 통신회사들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서명하겠다. 이런 예상 CNBC 기사도 나왔거든요. 물론 그 이미 미국의 통신업체들은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으로 못 사게 이미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워낙 여론도 안 좋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서명하든 안 하든 큰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게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즉 협상을 앞에 두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이번 주에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이런 그 불안감까지 엎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기업 순이익 하락치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의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더욱더 큰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상승미소는 주말에 했던 방송에서도 조정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 심지어 웬만한 은행들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JP모건 정도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2월 한 달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분위기라고 하고요. 마켓워치에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2월 조정뿐만 아니라 3월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걱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그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적어도 2월 한 달은 조심해야 될 분위기다. 왜? 기업 순이익 예상치가 하락하는 게 더해서 플러스해서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글로벌 고용량 축소로 인해 기업 순이익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여지가 많다. 더 이상 오르는 걸 기대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에 더해서 3주 장점 중단된 셧다운 재형 가능성도 사실 금융시장 브리핑에서는 이건 신경 쓰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은 했지만 그래도 이게 좋은 재료는 아니거든요. 재형 가능성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골드만삭스의 이런 그 기자회견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겠지만 받아들이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인데요. 골드만삭스가 사실 수정구슬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영향력은 이런 기사가 그냥 신문에만 나왔던 게 아니라 자기네 고객사들한테까지 이미 다 보냈다는 얘기냐? 보냈다는 이야기로 봐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리포트가 나와서 걱정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도 일단 남은 한 2주 정도의 그런 2월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가장 큰 변수로서 미중무역 협상의 진행 결과를 살펴보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수요일 공부하는 환율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